한글 이국적인 미학의 정수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뉴욕 타임스퀘어의 스크린을 강렬하게 점철했어요. 화려한 광고 대신 등장한 한글은 도심 한복판에서 즉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깊은 역사와 전통이 깃든 한글. 서예는 단순한 시각적 효과를 넘어서 문화의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서양 디자인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한국 문화의 따뜻함과 혁신이 어우러진 장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했어요. 짧은 순간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은 도시의 생생한 감동과 잊지 못할 인상을 남기고 있어요. 과연 이 놀라운 현상의 이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실까요?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걷다가 평소와 다른 모습에 눈길이 멈췄어요. 보통은 화려한 광고와 다채로운 애니메이션으로 가득한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스타일을 바꾸더군요. 익숙한 연예인 모습이나 빠른 자동차 추격. 장면 대신에 아름다운 한글 글자들이 밝은 파란색 배경 위에서 우아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이 춤추며 한글과 영어가 번갈아 나타났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자세히 지켜보았어요. 처음에는 또 하나의 현대 광고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국제 광고 대행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있었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광고를 많이 보았었거든요. 한글이 단순히 화려한 디자인 요소 즉 이국적인 느낌을 주기 위한 멋진 장식에 불과하다고 동료들에게 농담조로 말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서양 디자인이 소통의 최고 방식이라고 믿었었고 다른 문화들은 자기 전통을 단지 장식적으로 사용한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그날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서서 그 한글 글자들을 보았을 때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느껴졌어요. 광고는 신형 스마트폰 광고였어요. 처음에는 다른 제품 광고와 다를 바 없었지만 글자들이 움직이는 리듬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무작위가 아니라 마치 목적이 있는 듯 움직이고 있었고 제 머릿속에서는 부드러운 멜로디가 들리는 듯 했어요. 파란색 배경은 모든 것을 차분하고 포근하게 만들어주었고 맑은 하늘 아래의 깨끗한 날씨를 연상시켰어요. 한국어와 영어의 조화는 서로 다른 음표가 어우러진 것처럼 들렸었고 저는 이 광고의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호기심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항상 멀리서 한류 문화에 대해 흥미는 있었지만 그리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서양의 디자인 관념에 익숙해져 있었던 저는 제 시각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그날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서서 한글 글자들이 단순한 상징이나 장식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더 자세히 보고자 잠시 더 멈춰 서 있었는데 한글이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각 글자마다 자기만의 목소리가 있어 오랜 역사와 예술이 깃든 비밀을 속삭이는 듯 했어요. 이 광고를 만든 사람들이 단순히 디자인을 위해 한글을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언어와 산 사이의 깊은 연결고리를 믿었는지 궁금해졌어요.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었고 주변의 번잡한 소음도 잊게 만들었어요. 저녁이 되어 뉴욕의 작은 아파트 한켠에서 조용히 앉아 있을 때 그 광고가 계속 생각났어요. 한때 단순한 멋진 그림이라고만 여겼던 한글이 사실은 배려와 정성이 깃든 언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글은 배우기 쉽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한글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날 저는 다른 문화를 배울 필요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단순한 도심 속 산책이 제게 개인적인 성장을 가져다준 계기가 되었어요. 그 신비로운 광고는 단순한 스마트폰 광고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초대장이었어요. 저는 이제 다양한 문화와 언어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감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제 마음 한켠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많은 이야기와 경험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회사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저는 그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었어요. 회의실은 큰 창문으로 부드러운 오후 햇살이 들어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모두들 흥분과 약간의 불확실함이 뒤섞인 기분을 느끼고 있었죠. 회의 테이블에 앉은 동료들을 보니 각자 자신의 생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먼저 미국인 동료 마이클이 입을 열었어요.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이 한글 광고는 단지 유행일 뿐이에요. 우리 서양 디자인만큼 깊이가 없어요. 라고 자신만만하면서도 약간은 무시하는 어조로 말했어요.
마이클은 항상 서양의 디자인 전통이 최고라고 믿고 있었고 그 자부심을 자주 이야기했어요. 그의 이마에 약간의 주름이 잡힌 것을 보며 자신을 납득시키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어요. 이어 일본인 동료 다케시가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말했어요. 저는 한글이 우리에게 익숙한 차분한 미니멀리즘에 비해 조금 너무 화려하고 감성적이라고 느꼈어요. 라고 했어요. 다케시는 일본 전통 예술과 디자인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었고 단순함과 균형을 중요시했었어요. 그의 말은 신중했고 서로 다른 스타일과 새로운 한글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두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는 호기심이 피어올랐어요. 마이클과 다케시의 의견은 서로 달랐었지만 그 광고의 아름다운 한글은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한글이 단순한 디자인 트릭이 아니라 마치 이야기처럼 숨겨진 비밀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의실을 둘러보니 동료들이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약간의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마이클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다케시 역시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어요. 저는 이어서 모든 문화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믿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모든 예술에는 배울 점이 있지요. 우리 모두 한글과 한국 문화의 역사를 조금 더 배워보면 새로운 디자인의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었어요. 회의실은 잠잠해졌었고 제 말씀이 동료들에게 깊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결국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한 번쯤 더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었고 다케시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서로 다른 관점을 고려해 보려는 그들의 태도에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면 우리 작업에도 혁신적이고 존중하는 디자인을 더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난 후 저는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우기로 단호히 결심했어요. 도서관을 방문하고 전문가들과 이야기하며 한국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청할 계획을 세웠어요. 이 여정은 단순히 디자인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과 시각을 넓히기 위한 개인적인 모험이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 문화를 직접 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 여행을 계획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도시는 고대 궁궐과 고요한 사원이 현대의 반짝이는 건물과 네온사인 옆에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두 세계를 동시에 걷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서울의 거리는 활기로 가득 찼어요. 시장 골목을 헤매며 상인들이 가격을 외치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사람들은 서로 담소를 나누고 웃으며 다음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주함 속에서도 역사의 흔적이 느껴지는 고요한 곳들이 있었어요. 저는 아름다운 궁궐들을 방문했었고 넓은 마당과 정교한 나무문이 인상적이었어요. 조용한 동네 속 숨겨진 전통 찻집도 발견했어요. 어느 날 한글 서예로 유명한 갤러리 투어에 참여했어요. 갤러리에 들어서면서 약간의 긴장과 기대가 섞인 마음이 들었어요. 방은 고요했고 벽에는 크고 다채로운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각 작품마다 한글 글자가 다양한 스타일로 그려져 있었어요. 어떤 작품은 깔끔한 선과 부드러운 색감으로 단순했었고 또 다른 작품은 대담하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한글 서예는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의미와 감정을 담은 예술 작품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갤러리에서 친절한 가이드분이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녀는 천천히 또 분명하게 한글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이유가 단지 엘리트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려는 마음에서였음을 들었어요. 한글이 배우기 쉽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설계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글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마치 세종대왕께서 희망에 차서 한글 한자 한자를 정성껏 그리신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그 후 갤러리를 나서며 제 마음에는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았어요. 예전에 단순한 장식 정도로만 여겼던 한글이 이제는 깊은 역사와 의미를 지닌 상징임을 깨달았어요. 한글 서예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와 같았고 한국인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연결해 주었어요. 저는 한글 한자 한자에 담긴 이야기를 느낄 수 있었고 이 예술이 한국 문화의 정서와 창의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깊이 느꼈어요.
며칠간 서울을 더 둘러보며 저는 학생들이 한글 서예를 연습하는 학교도 방문했어요. 짧은 수업 시간 동안 직접 한글을 써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손이 서툴렀었지만 점차 붓의 흐름과 균형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단순한 행위 하나하나가 역사의 한 부분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또한 현대 미술의 한글을 접목시키는 현지 예술가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한글에 불어넣은 열정과 헌신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 저는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디자인 요소로만 생각했던 한글이 이제는 한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뉴욕에서 퓨전 오브 월즈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캠페인은 서양 디자인의 우아함과 한국 한글의 따뜻하고 포근한 정신을 결합하여 두 문화가 어우러져 독특하고 아름다운 예술을 만들어내자는 취지였어요. 뉴욕 사무실에서 팀원들과 모여 회의를 시작했어요. 마이클, 다케시 그리고 여러 창의적인 전문가들이 함께 모였어요. 우리는 두 문화를 함께 기념할 것입니다. 서양의 아이디어와 한국 전통이 어우러져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서울에서 배운 세종대왕의 이야기, 한글 한자 한자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저는 이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모두가 한글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첫 워크숍 자리에서는 회의실이 활기로 가득 찼어요. 저는 먼저 세종대왕께서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드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글이 정성과 사랑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아름다운 서예 작품들과 현대 디자인의 한글을 접목한 예시들을 보여드렸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이클과 다케시의 표정도 점점 변해갔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점차 한글 한자 한자의 힘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워크숍은 참여형으로 되었어요. 저는 모두에게 한글 서예를 직접 체험해 보라고 권했어요. 전통 붓과 먹을 나눠드리자 처음에는 서툴게 이름을 쓰는 미국 디자이너의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그의 붓놀림이 처음에는 불안정했지만 점차 연습하면서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이 미소로 이어졌어요. 한편 일본 예술가 한 분은 자신만의 미니멀리즘 스타일과 한글을 결합해 균형 잡힌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회의실은 웃음과 서로를 격려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었고 모두가 배우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워크숍 내내 돌아다니며 창의적인 과정을 지켜보았어요. 동료들의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하며 누군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순간을 함께 기뻐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멋진 그림이 아니라 평화, 단합, 창의력이라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강력한 언어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참가자들이 점차 예술은 단순한 그림 그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첫 워크숍의 성공 이후 저는 이 프로젝트를 더 확장하기로 결심했어요. 몇 주 동안 저는 여러 도시에서 행사를 기획했고 다양한 나라의 커뮤니티에 연락을 취하며 모두가 한글의 아름다움을 보고 한국의 풍부한 전통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각 행사에서는 이야기, 워크숍, 그리고 한글 서예 체험 기회가 마련되었어요. 그렇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예술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감동적이었어요. 어느 행사에서는 브라질의 한 젊은 디자이너가 한글과 생동감 넘치는 스트리트 아트를 결합한 작품을 선보였어요. 또 다른 행사에서는 이탈리아의 한 서예가가 한글의 곡선이 르네상스 미술에 흐르는 선을 연상시킨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모든 세션이 문화의 창의력과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며 더 멋진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퓨전 오브 월즈 프로젝트가 단순한 사업 아이디어를 넘어서 개인의 성장과 문화적 발견의 여정이었다고 느꼈어요. 한때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한글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다른 문화의 예술을 배우고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에는 국경이 없고 두 세계가 어우러지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사람들을 모으고 서로 다른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축제를 열기로 했어요. 저는 센트럴파크에서 더 브리지 오브 워즈라는 이름의 축제를 기획했어요. 이 축제는 한국 문화와 국제적 우정을 기념하는 자리였어요. 그날은 화창하고 선선한 날씨였고
파크는 사람들의 설렘과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이야기, 예술, 꿈을 나누었어요. 축제를 준비하면서 몇 주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팀원들과 함께 예술 전시, 음악 공연, 음식 부스, 그리고 한글 서예 체험 워크숍 등을 계획했어요. 축제 당일 아침 파크를 거닐다 보니 나무에 걸린 밝은 배너와 곳곳에 세워진 다채로운 부스가 눈에 띄었어요. 모두들 따뜻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글 서예 작품 전시 부스 옆에 서서 사람들이 그 큰 작품들을 감상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 서예 작품들은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며 서양 디자인의 우아함과 한국의 깊은 역사를 함께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제 경험과 한국에서 배운 이야기들을 방문객들에게 설명해 드리며 제 생각이 점점 변해갔던 과정을 나누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방문객들이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보니 저도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축제는 매우 활기차고 참여형으로 진행되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작은 테이블에 모여 붓과 먹으로 간단한 한글을 써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의 작은 손길이 종이에 호기심 어린 자국을 남기고 이내 그 자국들이 밝은 색으로 가득 채워지자 아이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예술가들이 모여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해 진행 상황을 살피고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한 미국 디자이너가 처음에는 서툴게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썼지만 연습할수록 분놀림이 점차 우아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가까운 곳에서는 일본 예술가가 한글과 미니멀리즘 스타일을 결합하여 심플하면서도 의미심장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워크숍은 웃음과 담소가 오가는 가운데 서로의 팁을 공유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축제는 더욱 활기를 띠었어요. 처음에는 한글을 단순한 이국적인 디자인으로만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글 한자 한자의 역사와 따뜻함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처음에 회의적이었지만 지금은 한글 서예의 매력에 빠져들었다고 고백하였어요. 축제 마지막에 제가 작은 무대에 올라 말씀드렸어요. 센트럴파크에 모인 가족, 친구,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저는 진심을 담아 오늘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영상이었지만 이제 모든 문화에는 놀라운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제게 한글 한자 한자에 담긴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로의 꿈을 배우고 나누었으면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관중은 환호하였고 그 순간 저는 큰 행복을 느꼈어요.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로 서로 배우며 누구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축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정과 창의력, 그리고 문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잇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 모든 경험들이 저를 크게 변화시켰어요. 한때 단순한 디자인 요소라고만 여겼던 한글이 이제는 한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담은 예술임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여정과 그곳에서 만난 수진 선생님과의 서예 수업은 제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어요. 수진 선생님께서는 모든 예술가는 어디서나 시작합니다. 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고 저 또한 그 말에 힘입어 한글 붓글씨를 연습하며 한글 한자에 담긴 이야기를 느끼기 시작하였어요. 수진 선생님의 스튜디오에서 함께한 시간 동안 붓을 잡는 법, 종이 위에 붓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붓이 제 마음과 하나 되어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글 서예를 통해 저는 단순한 글씨 이상의 한민족의 교육과 혁신,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를 배우게 되었어요. 돌아온 뉴욕에서 저는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퓨전 오브 월즈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어요. 이 프로젝트는 서양 디자인의 세련미와 한국 한글의 따뜻한 감성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두 문화가 서로 배우며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였어요. 팀원들과 함께 워크숍, 이벤트, 그리고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더 브리지 오브 워즈 축제를 통해 사람들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의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전달하였어요.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문화의 다양성이 주는 무한한 가능성과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만들어내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몸소 느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문화를 배우고 그 속에서 영감을 받아 창의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겠다는 다짐을 하였어요.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